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여기는 활력인생 연구소입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올해 반드시 챙기셔야 할 시니어 지원금 5가지. 단 한 푼도 놓치지 않고 받는 방법 확실히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부모님 걱정되시는 분들, 또 연세 드신 뒤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 이건 꼭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두시면 더 많은 꿀 정보도 빠르게 챙기실 수 있어요. 저는 이혜경입니다. 올해 60이 되었고요.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는 34년째입니다. 서울에서 상담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시니어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예전에 제 상담실에서 얼굴 맞대고 얘기 나누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수천 명, 수만 명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냐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받았다는데 나는 왜 안 되나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듣고 나면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진짜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고 신청 기간 놓쳐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2025년 시니어 복지 혜택이 확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예산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대상자가 늘었고 금액도 커졌고 종류도 다양해졌어요. 특히나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꼭 직접 챙기셔야 할 돈이 무려 5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요. 이건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가만히 계시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문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오고 아무도 찾아와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섰습니다. 30년 상담 경험과 최신 공문, 실무 매뉴얼까지 뒤져서 2025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할 시니어 지원금 5가지. 당신께 딱 맞는 혜택만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이건 우리 아버지 얘기네. 이건 내 상황이랑 딱 맞네. 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정보만 주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놓치기 쉬운 실수 포인트는 뭔지, 매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고 어려운 말은 싹 걷어냈습니다. 제가 상담하듯이 말로 풀어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시니어 복지 혜택 중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지원금, 바로 기초연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원금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이건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해요. 기초연금이요? 나는 국민연금 받는데 그거 해당 안 되죠. 그건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요, 그런 말들 절반은 오해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 정부가 정한 소득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르신들, 나이 드셨다고 생활이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매달 몇십만 원이라도 보태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청되거나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문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분 한 분 국민연금 45만 원 받고 계셨는데 나는 대상 아니야 하고 3년을 그냥 넘기셨어요. 근데 제가 확인해 드렸더니 기초연금도 매달 28만 원이나 받을 수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 아직도 기억나요. 이걸 왜 아무도 안 알려준 거죠? 자, 그럼 정확한 조건도 말씀드릴게요. 2025년 기준입니다. 혼자 사시는 경우 정부가 보는 소득 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되세요. 부부가 함께 사시면 합산해서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건 그냥 들어오는 돈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집이 있으면 그 집값 일부도 포함되고 차, 예금, 보험, 심지어 전세금까지 전부 다 따져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여유 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국민연금 받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함께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일부는 조정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혼자 받으시면 매달 최대 34만 4천 원까지, 부부가 같이 받으시면 한 달에 54만 9,600원까지도 가능해요. 한 해로 따지면 4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이건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병원비, 약값, 전기세, 가스비 다 되죠.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제일 쉬운 방법은 주민센터입니다. 가까운 동네 주민센터 가시면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서류도 같이 챙겨주시고요. 또 요즘은 복지로라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센터 방문이 더 편하고 확실합니다. 주의하실 게 딱 하나 있어요. 매달 25일 전에 신청하셔야 그달부터 연금이 들어온다는 것. 26일 넘기면요,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돼요. 그냥 하루 이틀 늦었을 뿐인데 한 달을 통째로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한 번 신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해요. 주소 옮기셨다거나 재산에 변화가 생기셨다거나 건강 상태가 달라졌다면 꼭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 돈 가만히 있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챙겨주지가 않아요. 직접 움직이셔야 합니다.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서류 준비하고 신청도 해야 당신 통장에 그 돈이 꽂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이제 아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들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이번 달부터 당신에게 30만 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원금은요, 노인 일자리랑 사회활동 지원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도이기도 해요. 왜냐면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만나고 자신감까지 생기거든요. 예전 상담 중에 성북구에 사시는 68세 어르신 한 분이 기억에 남아요. 이분이 그러셨어요. 아침에 눈 떠도 할 일이 없고요. 하루 종일 TV만 보니까 몸도 굳고 마음도 자꾸 가라앉더라고요. 애들한테 전화하면 바쁘다 그러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은 느낌이랄까?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저도 알 것 같았어요. 근데요, 그분이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이제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해야 할지부터 생각나요. 동네 친구도 생겼고 한 달에 40만 원 가까이 들어오니까 용돈도 생기고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일자리라는 게 주는 힘이에요. 2025년에는요, 노인 일자리가
무려 110만 개까지 늘어났어요. 정부가 엄청나게 예산을 늘린 거죠.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종류도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처럼 길거리 청소만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돼요. 공익형 일자리는요, 동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지도도 하고 공원 돌보거나 초등학교 등하교 도우미도 하세요. 일주일에 이틀, 사흘만 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은 요양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어르신들 손 많이 가는 일은 피하고 간단한 보조나 말벗 서비스 같은 게 많아요. 민간형 일자리는 기업이랑 연결된 프로그램인데요. 간단한 사무보조나 배송포장 같은 업무도 있어요. 조금 더 활동적이신 분들께 좋죠. 정말이지 하실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너무 앞서하지 마세요.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자격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만 65세 이상이시고 기초연금 받는 분이면 거의 다 됩니다. 특별히 큰 병이 있으시거나 현재 다른 공공일자리에 참여 중이 아니면 웬만하면 다 대상이에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도 괜찮고요. 예전에 떨어졌다고 해서 이번에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수시 모집이니까 지금도 가능해요. 급여는요, 보통 한 달에 3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예요. 공익형은 근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보통 30만 원 언저리고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은 일주일에 4, 5일, 하루 3시간 정도 일하면 5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제가 도봉구에서 만났던 한 분은 주 3일만 근무하시고 월 42만 원씩 받고 계셨거든요. 그 돈으로 본인 병원비 일부 대시고 남는 건 손주 학용품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돈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일이었죠. 그리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거. 노인 일자리 하시면요, 같이 일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어쩌면 처음 보는 사람들과 커피도 한잔 하게 되고 서로 생일 챙겨주는 사이도 생기고요. 그게 삶이에요. 사람 속에 있어야 사람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도 굳고 마음도 다치는데 이 일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조금씩 다시 열립니다. 그럼 어디서 신청하냐?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곳은 시니어 클럽입니다. 지역마다 있어요. 구청이나 복지관, 노인종합센터에도 안내창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시겠으면 그냥 동네 주민센터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 노인 일자리 신청하고 싶은데요. 그 한마디면 담당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혹시 직접 가기 어려우시면 전화만 하셔도 돼요. 노인 일자리 담당자 바꿔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차근차근 안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 중요한 변화 하나 더 있어요. 예전에는 신청은 1, 2월 중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수시 모집이에요. 12월까지 계속 빈자리 생기면 언제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지금이 딱 신청하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아, 나 늦었구나.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쯤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자리는요, 먼저 움직이셔야 생깁니다. 누가 와서 일하시겠어요?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나를 위해 먼저 한 걸음 내딛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처음엔 걱정 많으시겠지만요. 막상 시작하면 생각보다 재밌고 생각보다 따뜻해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도 사회가 필요한 분이에요. 오늘 방송 끝나고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에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저 노인 일자리 신청하려고요. 이 말 한 마리면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 지나 누군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도네? 그때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나 다시 일하기 시작했거든. 그 말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원금은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지금처럼 더운 여름엔 냉방비 걱정이 제일 크시잖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에어컨도 함부로 못 틀고 선풍기 앞에서 땀만 뻘뻘 흘리시잖아요. 요금 폭탄 나올까봐 무서워서 하루 한 번만 잠깐 틀어요. 밤에 더워서 뒤척이다가도 참자 하고 그냥 자요. 이런 말씀 상담하면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근데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건요, 정부가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께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는 지원제도예요. 그냥 할인 정도가 아닙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직접 차감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도 그러셨어요. 나는 연탄 같은 거 쓰는 줄 알았지 전기세도 지원해 준다는 건 몰랐어요. 이분 신청하고 나서 여름 내내 에어컨 틀고 주무셨어요. 전기요금 부담도 적고 몸이 덜 지치시니까 낮에는 바깥 외출도 조금씩 하게 되셨대요. 처음엔 낯설고 좀 부끄러웠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진작 신청할 거 그랬어요. 그 말씀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자,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기준은 간단합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시면 대부분 해당되세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받고 계신 분, 혹은 소득이 아주 낮은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대상입니다. 혼자 사시든 부부가 같이 계시든 상관없어요. 그럼 얼마나 받느냐? 지금은 여름이니까 전기요금 지원이 중심이에요. 2025년 여름 기준으로는 최대 11만 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전기요금이 3만 원 나왔다. 근데 바우처에서 2만 원이 지원된다면 본인은 1만 원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에어컨 전기세 아끼는 꿀팁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처럼 전기요금 걱정 많으신 분들 꼭 이어서 들어보세요. 이 지원금 신청만 해두시면 청구소에서 자동으로 빠지니까 별도로 신경 쓰실 것도 거의 없습니다. 신청은요, 가까운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 들고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어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직원이 알아서 자격 확인해 줍니다. 혼자 가기 어려우시면 가족분이 대신 도와주셔도 괜찮고요.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여름엔 가능한 빨리 하시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늦게 신청하면 이번 여름 지원 못 받고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셨다면 이번 주 안에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요, 이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나는 그 정도까진 아니니까 괜찮아요. 더 어려운 사람들 먼저 받아야죠. 이렇게 양보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그 마음은 고맙지만 에너지 바우처는 남으면 사라지는 예산입니다. 신청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당신이 자격이 되신다면 절대 낭소리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에어컨 틀고 편안히 주무시고요. 낮에는 더위 걱정 덜고 움직이시고요. 당신이 건강하게 여름을 지내셔야 당신 가족도
마음 편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원금은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건 조금 특별한 지원이에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드리는 복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누군가 곁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통화했던 80대 어르신 한 분이 그러셨어요. 몸도 아직 몰정하고 밥도 혼자 해 먹는데 이상하게 밤이 되면 서글퍼져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넘어지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이요. 참 많은 어르신들의 속마음이더라고요. 그 어르신은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하셨어요.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 정해진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간단한 정리정돈, 병원 예약, 말동무, 건강상태 확인까지 1시간 남짓 함께 계신데 그 시간이 그렇게 큰 힘이 되신대요. 이젠 누가 나 기다려주는 느낌이에요. 혼자 사는 게 예전만큼 무섭지 않아요. 2달 뒤에 전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조건은 이렇습니다. 만 75세 이상이신 어르신 또는 65세 이상이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계시고 건강이나 안전에 걱정이 있으신 분.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우선순위로 선정되세요. 꼭 나이가 많다고만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내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느냐? 제일 간단한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하려고 왔어요. 이 말 한마디면 접수 가능해요.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전화로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요. 신청이 완료되면 생활지원사라는 분이 정기적으로 배정됩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은요, 단순히 전화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1, 2회 댁에 직접 방문, 안부 확인, 식사 위생 상태 체크, 병원 진료 예약 및 동행 안내, 가벼운 집안일 도움, 응급 상황 시 119 연결. 이 모든 걸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도와드립니다. 게다가 전부 무료예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신청하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이 서비스는 1년 단위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거주지를 옮기셨거나 가족이 함께 살게 되셨거나 건강 상태가 나아지신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또 생활지원사가 나와 맞지 않다고 느껴지실 경우에는 센터에 요청해서 교체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 미리 알고 계시면 불편 없이 오래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자주 들립니다. 나는 아직은 괜찮아서요.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요, 이건 양보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돌봄은 아프고 나서가 아니라 불안해지기 전에 시작하셔야 해요. 누가 날 간호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날 살피고 있다는 그 믿음, 그게 마음을 살게 하는 복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지원금은요, 문화 누리카드입니다.
이건요, 어르신들께서 문화생활을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가볍게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복지 카드예요. 영화, 연극, 도서, 공연, 여행, 이런 단어 들으면 그건 젊은 사람들이 얘기지.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집에서 조용히 TV나 보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도 밥을 줘야 사람이 버팁니다. 몸은 건강한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한 주가 똑같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안쪽에서부터 텅텅 비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문화 누리카드는요, 그 텅 빈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 켜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서울 은평구 사시는 73세 어르신 한 분 계세요. 기초생활 수급자셨고 딸이랑 단둘이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처음엔 이 카드 받으면서도 내가 이런 걸 써도 되나, 괜히 부담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망설이셨어요. 근데요, 딸이랑 같이 영화관 가서 해리포터 재개봉을 보셨대요. 거기서 팝콘도 하나 시켜서 반씩 나눠 드시고 나오시면서 서점 눌러 책도 한 권 사셨대요.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전화하셔서 그러셨어요. 이 카드 하나 때문에 오랜만에 나답게 산 하루였어요. 그럼 이 문화 누리카드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이신 분 또는 차상위 계층이신 분들, 만 6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이지만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즉,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자녀 없이 혼자 계시거나 경제적으로 빠듯하게 생활하시는 분들 중엔 신청만 하시면 거의 대부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카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2025년 기준으로 연간 11만 원까지 충전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영화관, 공연장, 여행사, 서점, 미술관, 국악공연 같은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요, KTX나 기차 예약, 온라인 서점, 온라인 스트리밍 영화 서비스 등에서도 문화누리카드 결제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집에만 계셔도 카드 혜택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2월부터 11월까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고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본인 인증만 되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실물 카드가 우편으로 집으로 도착하고 카드를 받은 뒤에는 모바일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충전 내역과 사용 가능처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가족분이 도와주셔도 되고 복지 상담사에게 요청하시면 직접 방문 도와드리기도 해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 이 카드요, 매년 충전되지만 해가 지나면 남은 잔액은 사라집니다. 즉, 2025년에 받은 금액은 2025년 안에 꼭 써야 합니다. 11월 말까지 안 쓰면 그냥 소멸돼요. 아유, 아껴뒀다가 내년에 써야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카드 받고 나서 2-3달 안에는 한번 꼭 사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한번 쓰고 나면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어 하시면서 다음부턴 주도적으로 챙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책도 안 보고 영화 가면 불편하고 쓸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럴 때는 주변에 같이 가실 분을 찾으세요.
이 카드로 결제하고 본인은 영화 보시고 같이 간 손주한테 팝콘 사주는 것도 되고요. 서점에서 손자 책 사주셔도 됩니다. 내가 주도권을 쥔 소비, 그거 자체가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문화생활은 사치가 아닙니다. 삶의 품격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 문화누리 카드는 11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당신의 일상에 잊고 살던 설렘을 다시 꺼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말은 이제 그만. 당신은 충분히 누구보다도 문화의 주인공이실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에 꼭 챙기셔야 할 시니어 지원금 5가지 하나하나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라도 들으시면서 이건 내 얘기네. 나도 신청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셨다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움직이셔야 할 시간입니다. 올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25년도 절반이 지났어요. 7월 중순, 딱 지금 이 시점이 하반기 복지 신청의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겠지, 다음 달에 천천히 해볼까 하시는데요. 복지 지원금은요, 타이밍을 놓치면 1년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초현금,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 카드 같은 건 이번 달 안에 신청해야 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심지어 어떤 건 월 단위로 끊겨서 하루만 늦어도 다음 달부터 지급되기도 해요.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꼭 확인하고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귀찮다는 마음에 미루다 보면 어느새 한 해가 훅 지나가 있고요. 그 사이에 수십만 원, 심지어 100만 원 넘는 혜택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5가지 다시 짚어드립니다. 첫째, 기초현금, 매달 생활에 보탬이 되는 현금, 조건 맞으면 바로 지급됩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 지원금, 수시 모집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이 도전하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셋째, 에너지 바우처, 여름철 전기요금 감면은 지금 신청해야 올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을 넘기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해요. 넷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하루하루 외로우셨던 분들께 꼭 필요한 사람 목지 미리 신청하셔야 생활 지원사가 배정됩니다. 5째, 문화누리 카드. 11월 말까지 반드시 사용 완료하셔야 합니다. 지금 받으시고 올 가을엔 꼭 한번 문화생활 나가보세요. 혹시 이 중에 나는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고민되셨다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노인 일자리 신청 대상인가요? 에너지 바우처 지금 신청돼요? 이 3마디 중에 하나만 꺼내보셔도 당신은 이미 신청의 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이야기 꼭 한번 전해주세요. 당신도 받을 수 있어요. 이 말 한마디에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이 어떤 혜택을 놓치고 계신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오늘 내용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당신의 이야기, 직접 신청해 보신 경험, 혹은 지금 가장 궁금한 것들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끝나도 당신 하루는 계속되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진짜 필요한 정보
진짜 마음 담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히 평안히 오늘도 고맙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니 창밖 새소리가 반겨주네. 거울 속 주름도 이제는 내가 걸어온 발자국 같아. 참 오래 참았지 나보다 난 먼저.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볼래.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남은 날들도 소중하니까. 누구보다 밝게 누구보다 힘차게 내 걸음 내 리듬을 붙여 내 맘대로 웃고 싶어. 이제야 보이네. 참된 인생은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어릴 땐 몰랐던 소중함. 건강이 내 삶의 기둥이래. 하루 한 번 크게 웃는 것도 내 몸에게 주는 선물이래. 걱정은 너도 나 아직 멀었어. 심장이 말하네. 살아있다고.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늦었다는 말은 하지 마요. 넘어진 날에도 흙 묻은 손으로 다시 일어나 걸으면 돼. 혼자냐 함께니까. 우리 모두 다시 피어나는 순간.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나를 위한 시간표 이제야 펼치네. 희망을 적는 그 한 줄 위에 활력 인생 연구소. 내 인생의 새 이름이야.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기적 같은